(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기획보도 준비했습니다. 이상기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만났습니다. 재배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농가에서는 쌀값 폭락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부터 전남형 출생 기본수당과 청년 신혼부부 만원주택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여수시가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최종 입지로 원래동 2-2번지 1원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설은 오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상이변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전남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2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화영 씨. 김 씨는 이맘때면 수확이 분주해야 하는데 올해 농사는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배추가 유실되고 가을 폭염 때문에 배추에 무름병이 생겨 지난해보다 30% 정도 생산량이 떨어진 겁니다. 기상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서 배추 유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름병 이런 배추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서 올해 배추 재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남의 2월 평균 강수량은 46mm, 비는 8일 동안 내렸는데 올해 2월 강수량은 134mm로 집계됐고 비가 내린 기간은 15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양파와 마늘 등 주요 작물도 생육 부진을 겪으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수농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송경석 씨는 약 40년째 해남에서 키위를 재배하고 있지만 올해 폭염과 비에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올해는 꼭지 마름병이 발생해 수확량이 줄었고 상품성이 없는 일부는 폐기해야 했습니다. 열매 꼭지가 하얀이 곰팡 끼면서 말라 죽는 현상이 수확할 때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떨어진 숫자가 지금 우리 농장에서도 한 2톤 정도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연재해 피해에도 농작물 보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올해 피해 농가에게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복구비 대부분을 여전히 농민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불어나면서 농민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는 상황. 농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재배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벼농가에서는 쌀값 폭락까지 더해지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수확기를 넘긴 벼들이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맞은편 논에는 소 여물로 쓰이는 볏짚들이 한데 놓여 있습니다. 뒤집어 봤더니 물에 젖어 썩기 시작했습니다. 올가을 들어 비가 수시로 내리면서 논이 진흙탕으로 변해 벼 배기와 볏짚 정리가 늦어진 겁니다. 고흥에서 40년째 벼농사를 지어온 배재호 씨. 올해처럼 농사 짓기 어려운 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름에는 고온이 지속돼 벼멸구가 확산됐고 가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수확량이 20%가량 줄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한 3번 정도 더 왔거든요. 비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연이은 수확기 쌀값 하락도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달 초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8만 2천여 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진 건데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민들은 정부의 쌀 수입을 줄이는 등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쌀 먹기 운동 아무리 해봤자 수입하다라고 하면은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45만 톤 수입되는 거 이걸 막아내면은 쌀값은 정부에서 안 올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지자체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정부에 쌀 20만 톤을 시장에서 추가로 격리하고 벼 매입 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을 좀 생산비 보존 방안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좀 책정해 줄 것과 재고쌀을 포함한 쌀값 대책을 재수립해 줄 것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되는 쌀 수확량을 토대로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쌀값 반등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박지원 국회의원이 농어민의 날을 맞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FTA 이행으로 인한 성과를 공유하고 농어촌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기금으로 2015년 한중 FTA 비준을 계기로 해마다 1,000억 원씩 10년 동안 1조 원을 민간에서 모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2,449억 원이 조성돼 있으며 목표액의 24.5%에 그친 상태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모금 활성화를 위해 관리부처 변경까지 고려하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과 법 정비 등을 추진하고 국회에 3개월 안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전남도가 내년 살림안 12조 5,436억 원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 2025년 예산안은 올해 본 예산보다 2,97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경제 분야에 2,5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8,964억 원, 인구 청년 지원 분야 3조 5,513억 원, 문화관광 분야 4,307억 원, 도민안전 6,606억 원, 정주여건 개선 7,20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남도는 출생 기본수당 58억 원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함께 1세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남형 만원주택에 160억 원을 책정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임차료 10,000원의 맞춤형 아파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2025년도 예산안을 4조 8천억여 원 규모로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아침 간편식 운영비 등이 포함됐으며 이 밖에 전남형 교육발전 특구 확산과 재난안전시설 개선 등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늘 12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386회 2차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원래동 2-2번지 1원을 2030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월 입지 선정 계획을 공고한 뒤 후보지 2곳을 접수해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 타당성 조사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검토한 결과 원래동 2-2번지 1원을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은 오는 2029년 말 완공돼 2030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목포경찰이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에 가담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 목포경찰서 하당 지구대는 하당에 있는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으로 어르신들이 수백만 원을 잃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1시간 동안 증거 영상을 찍고 피의자 6명을 특정한 다음 검거했습니다. 목포경찰은 해당 장소가 과거 수차례 도박 신고를 받았으나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해 단속이 어려운 만큼 경찰이 사복을 입고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지역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수억 원을 주고 대여한 중국 도자기들이 모조품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관련 수사가 8년여 동안 진행되온 가운데 재판부가 도자기 대여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 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일부 기망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분청 문화박물관 개관을 앞둔 고흥군과 특별 전시를 위해 중국 도자기 4천여 점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도자기가 모조품이라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압수됐던 도자기 가운데 60여 점이 파손되는 등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도서관의 사서 배치율은 17.4%로 전국 평균인 44.1%에 크게 못 미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나 사서를 반드시 두도록 했고 시행령도 학교당 1명 이상의 사서교사 배치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남 대다수 학교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확보와 더불어 자원봉사자 확대, 지원을 강화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전남 지역 날씨는 따뜻하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수능일인 14일 아침 최저기온이 7도에서 14도 내외,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2도로 평년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하늘이 흐려지다가 저녁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수능일 전후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해상의 물결이 0.5m에서 2m 사이로 수험생의 해상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가 동부권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 논의에 나섰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1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38차 정기회의를 열고 광역교통망 구축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등 공동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광양망권 일원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 7건의 신규 안건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수공항 취향항공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완화하는 데 힘을 모을 방침입니다.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고흥에서 열립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전시되지 않았던 천화백의 작품과 유품을 비롯해 천화백의 작품을 재해석한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달 1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지역문학 발전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담은 2회 장흥문학상 시상식에서 소설 문신을 쓴 윤흥길 작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 문학상은 지난 8일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렸고 올해 장흥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윤흥길 작가에게 상패와 상금 5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소설 문신은 황국 신민화 정책과 강제징용이 한창인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엇갈린 신념과 갈등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